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것. 25년을 함께 산다는 것. 김순자 씨 48살. 아직도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보브컷에 여전히 밝은 미소를 가진 분이죠. 매일 아침 설거지하며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저녁이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가요를 들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찬물이 손등을 스치며 흘러내리고 있었죠. 여보. 박노훈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51살. 25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뭔가 떨리는 목소리. 물소리만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 순자 씨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갑자기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상상한다. 고무 장갑 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아니,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방 개수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분노일까요? 당황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박 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하지만 자꾸만 상상이 돼. 내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순자 씨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뭔가 알 수 없는 떨림이 가슴을 스쳤어요. 손등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죠. 내가 다른 남자와 남편이 그런 상상을.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25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숨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까지. 아마 경비실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25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을 몰랐구나. 침대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이 자꾸 뜨거워졌어요. 남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상상한다. 새벽 5시. 순자 씨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48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죠. 보브컷이 어깨를 스치고 피부도 여전히 탄력이 있었어요. 나를 다른 남자가 볼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순자 씨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부드러운 손등 위로 화장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쳤어요. 이 손이 다른 남자의 손과 닿는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야. 이게 무슨 생각이야?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원장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료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달랐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고, 빨래를 개다가도 남편의 말이 떠올랐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걸까? 오후 3시. 순자 씨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나왔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가벼운 화장까지.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요. 평소처럼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상추 어느 게 좋은지 아세요? 순자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아, 저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대화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순자 씨를 보는 눈빛에는 예의가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자신을 이렇게 정중하게 본 게.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 살아서 이런 게 어려워요. 혼자 사신다고요? 네.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순자 씨는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 남자는 이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죠.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상추 고르는 법 좀 더 배우고 싶어서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를 같이 마시자고? 처음 만난 남자가? 저는 결혼한 사람인데요. 그냥 커피 한 잔이에요.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이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마트 앞 작은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도 들렸어요. 순자 씨는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손등이 뜨거워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요. 부인께서는 참 아름다우세요. 이 사장이 말했어요. 순자 씨는 얼굴이 더 빨개졌죠. 손등의 열기가 팔뚝까지 번져 올랐어요.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마트에서 상추 고르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도 그래요. 4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믿기지 않네요. 순자 씨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예쁘다고 봐준 게.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5년 됐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못했어요. 결혼 생활이. 왜요? 서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겉으론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따로였죠. 순자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깊숙이 와닿았어요. 서로를 몰랐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부인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한가?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말 행복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이 사장은 순자 씨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죠.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어젯밤 자신이 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사람이면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이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사랑이었구나.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있고 싶었구나.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의 말이 너무 진실하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카페 한쪽에서는 라디오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부드러운 가요였죠. 부인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누군가와 진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슬픈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감정인가요? 눈물의 짠맛이 입술까지 스며들었어요. 저 가봐야겠어요. 순자 씨가 일어섰어요. 이 사장도 함께 일어났죠.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그리고 서둘러 카페를 나왔죠. 집으로 가는 길. 순자 씨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이 사장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손등이 아직도 뜨겁더군요. 하지만 정작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따뜻한 말을 또 들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원장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손등이 아직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남자와 커피를 마시다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떨림.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기분.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 원장이 들어왔죠. 여보, 나왔어.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어색하게 들렸어요.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렸죠. 어떻게 지냈어? 박 원장이 물었죠.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들킬까봐. 손등을 슬쩍 만져봤는데 아직도 뜨겁더군요. 그냥 평소처럼. 거짓말이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하루였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박 원장이 말했어요. 어제 내 말 생각해봤어? 순자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어제 그 말.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상상한다던 그 말.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몰라.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 모습이. 순자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이 사장과의 커피. 그의 따뜻한 말들. 참 아름다우세요라던 그 말.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그냥 만약에 말이야. 순자 씨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늘 느꼈던 떨림이 다시 가슴을 스쳤거든요. 그날 밤도 순자 씨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의 이상한 고백. 그리고 오늘 만난 남자. 멀리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가 더 또렷해졌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평범한 일상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까? 새벽까지 뒤척이며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껴보는 혼란이었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 따뜻한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을까? 이 뜨거운 손등의 감각을 또 느낄 수 있을까?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8살 여자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낯선 감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결혼한 여자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순자 씨의 첫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자 씨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어제까지의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48살 김순자 씨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뜨거워진 손등의 감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죠.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어젯밤 꿈이 떠올랐어요. 무슨 꿈이었을까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따뜻한 꿈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선희의 인연. 순자 씨는 깜짝 놀랐죠.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래요, 대학생 때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23살 때. 박노훈 씨와 연애하던 그 시절.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겨울이었죠. 추운 저녁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을 걸어 다녔어요. 손을 꼭 잡고 말이에요. 그때 순자 씨의 손은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23의 매끈한 손이었죠. 군밤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야, 학생들아. 군밤 사가라. 이 추운데 뜨끈한 군밤 먹어야지. 박노훈 씨가 1,000원을 내밀었어요. 그 시절 1,000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대학생 한 달 용돈이 5만 원도 안 되던 시절이니까요. 군밤을 두 손에 받아들고 순자 씨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노훈아, 고마워.
순자 씨가 말했죠. 그러자 박노훈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뭐가 고마워. 이 정도도 못해주면 남자가 아니지. 그때의 눈빛이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순자 씨만 바라보는 그런 눈빛. 군밤을 까먹으면서 두 사람은 시장을 더 걸어 다녔어요. 손등에서 군밤의 온기가 전해졌죠. 마치 사랑의 온도 같았어요. 순자야, 너랑 결혼하고 싶어. 박노훈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라서 군밤을 떨어뜨릴 뻔했죠. 갑자기 왜 그래? 군밤 먹는 내 모습이 너무 예뻐서. 평생 이런 모습 보고 싶어. 순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죠.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물론이지. 너만큼 예쁜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은요? 순자 씨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부엌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봤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쁘다는 말을 해주지 않게 된 게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죠. 생활비 걱정도 많았고요. 남편은 치과 차리느라 밤늦게 일했고 순자 씨는 집안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서로가 남이 되어버렸나 봐요. 하지만 어젯밤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남편도 뭔가 갈급했구나. 뭔가 허전했구나. 다른 남자와 있는 나를 상상한다는 것. 그게 질투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순자 씨는 다시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엔 송창식의 왜 불러가 나왔죠.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23세 자신이 군밤 하나에도 행복해하던 그 마음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 카페에서 이사장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아름답다고 바라봐주는 그 느낌. 혹시 내가 그리워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 자체인 걸까? 순자 씨는 손등을 만져봤어요. 아직도 어제의 뜨거움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박 원장이 부엌으로 나왔죠.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 눈에는 달라 보였어요. 이 사람도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어젯밤 그 말을 왜 했을까? 응, 일찍 깼어. 순자 씨가 대답했죠. 그런데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오늘 뭐 할 거야? 박 원장이 물었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어제 일을 눈치챈 걸까? 그냥 평소처럼. 거짓말이었어요. 마음속으론 이미 결심했거든요. 오늘도 마트에 가보겠다고. 혹시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박 원장은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죠. 순자 씨는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이런 설렘이 또 올까? 48살인데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라디오에서는 계속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죠. 젊은 시절의 사랑, 설렘, 그리움.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건 남편과의 추억만이 아니었어요. 어제 만난 이사장의 따뜻한 목소리도 함께 떠올랐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 잘못된 걸까? 순자 씨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남편이 병원에 간 후 순자 씨는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계속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어요. 립스틱도 조금 진하게 발라봤죠.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점심때가 되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냥 잠깐만. 마트에 가서 저녁 반찬거리나 사자. 핑계였어요. 정말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마트로 가는 길.
순자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어제처럼 자연스럽게 마트에 도착했어요. 야채 코너를 둘러봤지만 그 사람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매일 마트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순자 씨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어제 그분 아니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 사장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어제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순자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등이 다시 뜨거워졌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보러 오셨네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저 혼자 먹기 좀 그런데 함께 하실래요? 순자 씨는 망설였어요. 어제도 커피를 마셨는데 오늘 또 만나면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네, 좋아요. 마트 근처 작은 식당.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어제 집에 가셔서 별일 없으셨어요? 이 사장이 물었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죠. 혹시 남편이 뭘 눈치챈 걸까요?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다행이에요. 혹시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순자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걱정해 주는데 정작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순자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니요? 부인 같은 분을 아내로 둔 분이 평범할 리 없는데. 순자 씨는 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이에요. 어제도 말했지만 부인은 정말 아름다워요. 40대 후반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누구든 부러워할 것 같은데. 순자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눈물이 날 것 같을까요? 저희 남편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곧 후회했죠.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마음속으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요? 순자 씨는 망설였어요. 남편의 그 고백을 말해도 될까요? 저보고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상상한다고 했어요. 이 사장의 표정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네.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쩌면 그분도 부인을 사랑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다만 방법이 좀 독특한 거죠. 사랑의 표현이요? 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순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부인이 다른 남자와 있어도 괜찮다는 말은 부인을 진짜 사랑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장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더 혼란스러워졌죠.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이에요. 부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행복할 권리.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을 울렸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사장은 자신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결혼했을 때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죠.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이혼하고 나서요. 혼자가 되니까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더라고요.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은 남편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부인은 지금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것 자체가 답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지 안 한지 고민하지 않거든요.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그건 부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죠? 부인은 지금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갈망. 그래요, 맞아요. 뭔가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과 이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나이죠. 이 사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부인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런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날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도 따뜻했죠.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이 사장이 물었어요. 순자 씨는 망설였어요. 저 결혼한 여자인데 이래도 될까요? 부인이 원한다면 괜찮아요. 저는 그냥 부인과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요. 순자 씨의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자신과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말해준 게. 저도 좋아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순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맞는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순자 씨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남편에게 미안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해. 나를 아름답다고 봐줘. 집에 도착했을 때 라디오에서 또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엔 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였죠.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 시절 군밤을 먹으며 느꼈던 설렘.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함. 이게 같은 감정인 걸까? 아니면 남편과의 사랑이 변질된 걸까? 아니면 내가 변한 걸까?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오늘도 남편이 들어오면 어떤 얼굴로 맞아야 할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내일 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씨가 느끼는 이 감정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40대 후반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흘이 지났어요. 순자 씨는 매일 마트에 갔지만 이 사장을 만나지 못했어요. 혹시 피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금요일 오후,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갔어요.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했죠. 혹시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야채 코너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인,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이 사장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죠. 순자 씨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안 뵈어서. 저도 그랬어요. 며칠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출장이었구나. 순자 씨는 안도했어요. 피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시간 되세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순자 씨는 망설였어요. 이번엔 마트 앞 작은 카페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어요. 뭔가 더 본격적인 느낌이 들었죠.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부인과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조용한 곳에서.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네. 좋아요. 카페는 마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2층 작은 건물이었는데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보였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여기 참 좋네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저도 가끔 와요. 혼자 생각할 일이 있을 때. 오늘은 부인과 함께 와서 더 좋네요.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죠. 부인, 며칠 안 뵈었는데 뭔가 달라 보이세요. 달라 보인다고요?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뭔가 빛이 나시는 것 같달까. 순자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그런 말씀을. 정말이에요. 출장 가서도 계속 부인 생각이 났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생각했다고? 저를 생각하셨다고요? 네. 부인과 이야기할 때가 제일 편하네요. 오랜만에 진짜 사람다운 대화를 하는 것 같달까?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찡할까요? 저도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인도 저를 생각해 주셨나요?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매일. 그 순간이었어요. 이사장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순자 씨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이사장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부드러웠죠. 부인 죄송해요. 그런데 이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 씨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손과 손이 닿아 있는 그 순간 순자 씨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등이 뜨거워졌죠. 25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이 사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죠. 따뜻한 손길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인,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부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마트에서 야채 고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확신했어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요. 아니에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부인의 미소, 부인의 목소리, 모든 게 특별해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의 눈물이었을까요? 울지 마세요. 제가 부담을 드린 건가요? 이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남편분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내도 여자도 아닌. 그건 남편분이 못 보는 거예요. 부인의 진짜 아름다움을. 이 사장이 순자 씨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부인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순자 씨가 일어섰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또 올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화장을 고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사장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부담스러우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셔요. 아니에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자 씨가 다시 앉았어요. 이번에는 이사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순자 씨도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어요. 부인, 저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편안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부인과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죠. 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래요. 남편분이 기다리실 테니까. 이사장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카페를 나서면서 이사장이 말했어요. 부인,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마트에서 만나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순자 씨의 손등은 아직도 뜨거웠어요. 이사장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내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원장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늦었네. 어디 갔었어? 마트 갔다가 친구 만났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 누구? 그냥 동네 사람. 박 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남편과 이사장.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여보, 밥 언제 돼? 박 원장이 물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곧 될 거야. 저녁을 먹으면서 박 원장이 말했어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얼굴에 생기가 돌아. 뭔가 좋은 일 있어? 순자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런가? 좋은 일이지. 박 원장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또 잠들 수 없었어요. 이사장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따뜻한 목소리도. 부인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꿈을 꿨어요. 이사장과 함께 걸어가는 꿈이었어요. 손을 잡고 웃으면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48살.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 하지만 지금 순자 씨는 20살 때보다 더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 씨의 이런 감정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날 오후.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썼죠. 연보라색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 목걸이까지 했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어제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래도 되는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마트에 도착하니 이사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은 검은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자켓을 입고 있었죠. 순자 씨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부인,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늘은 다른 곳에 가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인데요? 작은 술집이에요. 분위기 좋고 조용한 곳이죠. 혹시 괜찮으시면. 술집이라니. 순자 씨는 망설였어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게. 하지만 이사장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술집이었어요. 추억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아늑했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조명과 빈티지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는데 거기서 7080 가요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어머, 이 노래. 라디오에서 나오는 건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죠. 아시는 노래세요? 네, 젊었을 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예요.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보였죠. 뭘 드실래요? 저는 소주는 못 마셔요. 맥주나 와인. 그럼 와인 한 병 할까요? 빨간 와인이 나왔어요. 이사장이 잔에 와인을 따라줬죠.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순자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었죠. 부인, 어제 집에 가서 어떠셨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남편분은 뭐라고 안 하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부인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김수철의 젊은이의 양지, 이은하의 밤이면 밤마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이 노래들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대학생 때. 남편이랑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어떠세요? 순자 씨는 이사장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실한 눈빛이었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정말로. 저도 그래요. 부인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결혼 전 꿈꿨던 것들. 라디오에서 패티김의 아하 그 사람이 흘러나왔어요. 아, 이 노래. 순자 씨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와인 때문인지 조금 들뜬 것 같았어요. 좋아하는 노래세요? 네, 정말 좋아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셨거든요. 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어요. 아하, 그 사람이 지나간다. 내 청춘을 다 가져간 사람. 이사장은 그런 순자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부인 목소리 정말 좋네요. 에이, 그냥 흥얼거린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부인의 모든 게 아름다워요. 순자 씨는 와인 때문인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말 들어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매일 말해드릴게요.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맞잡혔어요.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게. 부인,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부인을 보면 제 마음이 이상해져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순자 씨의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부인도 저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있으신가요?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어요. 그 순간 라디오에서 변진섭의 홀로 된 사랑이 흘러나왔어요. 이사장이 일어나더니 순자 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춤출까요? 여기서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로 술집에는 그들밖에 없었어요. 사장님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순자 씨는 망설이다가 이사장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춤을 췄어요. 이사장의 팔이 순자 씨의 허리를 감쌌고, 순자 씨는 이사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25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체온, 다른 남자의 향기. 노래가 끝났지만 두 사람은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죠. 부인. 이사장이 순자 씨의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들어 이사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이러면 안 되죠?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 마음은 부인밖에 없어요. 이사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자 씨의 휴대폰이었죠. 여보세요? 남편이었어요. 어디야? 늦네. 아,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 언제 들어와? 조금 있다가 갈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분위기가 깨졌어요. 순자 씨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남편분이세요? 네.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그럼 가셔야겠네요.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너무 성급했나 봐요. 이사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순자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술집을 나오면서 이사장이 말했어요. 부인,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어요. 7080 가요를 들으며 와인을 마시고 춤까지 췄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원장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났어. 무슨 친구? 그냥 동네 언니.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술 냄새가 나네. 술 마셨어? 조금. 와인 한 잔 했어. 그래? 좋았겠다. 박 원장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샤워를 하면서 순자 씨는 오늘 일을 떠올렸어요. 이사장의 따뜻한 손길, 함께 춘 춤, 그 순간의 설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라디오를 틀었어요. 혹시 오늘 들었던 노래가 나올까 해서. 정말로 패티김의 아하 그 사람이 나왔어요. 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어요. 아하 그 사람이 지나간다 내 청춘을 다 가져간 사람. 노래를 들으면서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내 청춘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일까? 남편일까 아니면? 잠들기 전 순자 씨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내일 또 이사장을 만나고 싶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 씨의 선택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가끔은 이런 순간이 필요한 걸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순자 씨는 이사장과 거의 매일 만났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커피만 마셨지만 이제는 함께 걷기도 하고 작은 식당에서 식사도 했어요.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이야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곳은 여전히 그 작은 술집 추억이었어요. 7080가요가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눴어요. 오늘도 순자 씨는 술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거짓말에도 익숙해졌어요. 친구 만난다, 마트 간다, 동네 산책한다. 이사장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죠. 순자 씨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인사가 되었어요. 순자 씨도 미소로 답했죠. 고맙습니다. 평소 자리에 앉아 와인을 주문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송창식의 고래 사냥이 흘러나왔어요. 부인, 요즘 남편분과는 어떠세요?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소와 똑같아요.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대화도 별로 없고요. 그분은 부인의 변화를 못 느끼시나 봐요. 변화요? 네. 부인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나시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순자 씨는 거울을 보며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즘 자신의 얼굴에는 정말 생기가 돌았어요. 그건 당신 때문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부인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사장이 순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부인,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 부인을 사랑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확신했어요. 이분이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정말 많이. 그럼 우리. 이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라디오에서 이은미의 애인이 흘러나왔어요. 가사가 지금 두 사람의 마음과 너무 비슷했어요. 부인,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부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부인,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실래요?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부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순자 씨는 고민했어요.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부인이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사장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와인을 더 마시면서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부인이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여행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했을 거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48이면 아직 젊어요.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어요. 벌써 밤 9시가 넘었더군요. 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남편분이 걱정하실 테니까. 술집을 나오면서 이사장이 말했어요. 부인,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내일은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모레는? 모레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모레 만나요. 집으로 가는 길에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이사장의 고백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를 사랑해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25년 만에 들어보는 고백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박 원장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응.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가 길어졌어. 그래?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그냥 옛날 얘기, 요즘 얘기. 박 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박 원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얼굴도 밝아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런가? 좋은 일이긴 하지. 박 원장은 다시 TV를 봤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눈치챈 걸까? 샤워를 하면서 순자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이사장의 고백, 그 따뜻한 눈빛.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밤 함께 있어달라던 그 말도. 순자 씨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만약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순자 씨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이사장에게 가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박 원장이 말했어요. 여보, 내가 어제 한 말 기억해? 어제 무슨 말? 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상상한다고 했잖아.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 말을 다시 꺼내는 걸까?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 요즘 내 모습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순자 씨는 당황했어요. 농담이야. 하지만 정말 예뻐졌어. 뭔가 여자다워졌달까. 박 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그 웃음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순자 씨는 이사장을 만났어요. 평소와 다른 카페였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남편이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라고 했는데요? 순자 씨는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사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잠시 만나지 말까요? 이사장의 제안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만나지 말자고요? 네. 부인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사장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제발 저는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순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사장은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만나는 장소도 바꿔가며 시간도 불규칙하게. 하지만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금지된 사랑이기에 더 간절했고 더 소중했어요.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아니면 불행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사장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랑이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이런 감정도 필요한 걸까요? 그날 밤 박노훈 원장은 잠들 수 없었어요. 아내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였거든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옷차림도 예뻐지고 화장도 조금씩 진해졌어요.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죠.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죠. 혹시 정말로 자신이 던진 그 말이 현실이 된 걸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박 원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질투와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저녁 순자 씨가 또 나간다고 했어요. 어디가? 친구 만나러. 또? 요즘 친구 만나는 일이 많네. 순자 씨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누구? 이름이 뭔데? 그냥 동네 언니야. 박 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죠. 순자 씨가 나간 후 박 원장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아내의 화장대를 보니 새로운 립스틱이 있었어요. 옷장에는 예전에 없던 블라우스도 보였죠. 분명히 뭔가 있어. 박 원장은 확신했어요. 그 시각 순자 씨는 이사장과 함께 작은 카페에 있었어요. 오늘따라 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남편이 계속 질문을 해요. 어디 가느냐, 누구 만나느냐. 역시 눈치채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하죠? 만약 들키면. 순자 씨는 불안해했어요. 부인, 정말 힘들면 그만해도 돼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 씨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이사장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부인에게 좋을 리 없어요. 순자 씨는 이사장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뭐요? 부인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순자 씨는 이사장의 말을 끊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를 박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응. 얘기가 길어졌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 박 원장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그냥 요즘 얘기. 여보. 박 원장이 순자 씨를 불렀어요. 왜? 나한테 할 말 없어? 순자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알고 있는 걸까? 무슨 말? 그냥 요즘 내가 달라 보여서. 뭐가 달라? 모든 게 달라. 옷차림도 화장도 표정도. 순자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거야. 박 원장은 순자 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정말? 응. 그럼 됐어. 하지만 박 원장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박 원장은 결심했어요.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순자 씨가 나간 후 박 원장도 슬쩍 뒤를 따라갔어요. 순자 씨는 마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죠. 박 원장은 숨어서 지켜봤어요. 아내가 그 남자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박 원장은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죠. 박 원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와 동시에 흥분이었을까요? 자신이 상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박 원장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기다렸죠. 몇 시간 후 순자 씨가 들어왔어요. 왔어? 응.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났어. 순자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 원장은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 박 원장은 아내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여보, 왜? 나 너한테 솔직히 말할 게 있어.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뭔데? 박 원장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오늘 너 따라갔어.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카페에서 남자와 있는 것도 봤어.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들켰구나. 이제 끝이구나. 미안해.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미안해해? 박 원장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당신을 속였으니까. 나는 괜찮아. 뭐? 순자 씨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좋아. 좋다고? 응.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상상한다고.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그런 걸 보는 게 좋아. 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받는 모습을. 박 원장의 고백에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괜찮다는 거야? 응.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 어떤 기분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자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 정말 이상해.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마음이야. 그날 밤 박 원장은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 남자와는 어느 정도까지? 뭐? 손만 잡았어? 아니면 그냥 손만 잡았어. 키스는 아직 안 했어. 박 원장은 안도하면서도 묘한 흥분을 느꼈어요. 그 남자가 좋아? 순자 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얼마나? 많이. 박 원장은 아내의 솔직한 대답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와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계속 만나. 뭐? 계속 만나라고. 대신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 순자 씨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박 원장은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주는 자극도 좋았어요. 이상한 삼각관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원장의 이런 반응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사랑에도 이런 형태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순자 씨는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괜찮다고 하는 것이었죠. 계속 만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괜찮다고 하다니. 순자 씨는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부인,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남편이. 알았어요. 이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어제 따라와서 봤대요. 우리가 카페에서 만나는 걸. 그럼 이제 끝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순자 씨는 남편의 반응을 그대로 이사장에게 전했어요. 이사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네. 계속 만나라고 대신 솔직하게 말하라고. 이상하네요. 보통 남편이라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후에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어요. 평소와는 다른 장소였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부인, 어떤 기분이세요? 복잡해요. 안도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해요. 저도 그래요.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건 좋지만 남편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장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어쩌면 남편분도 부인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부인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순자 씨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 그냥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건지.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집에 가야 했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남편과 더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가는 길 순자 씨는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갔어요. 평소처럼 작은 철제 의자가 놓여 있었죠. 문득 그 의자에 앉고 싶어졌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의자에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죠. 경비실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였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결혼한 지 25년.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남편은 괜찮다고 해요. 계속 만나라고 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위로일까? 이사장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죠. 하지만 집에 오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마치 누군가에게 묻는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되는 걸까요? 남편이 허락하면 괜찮은 걸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경비실 라디오에서는 이제 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가 나왔어요. 그 노래를 들으니 더 슬퍼졌어요.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박 원장이 순자 씨를 찾아 나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뭐 하고 있어?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 들어가자. 감기 걸려.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오늘 그 사람 만났어? 박 원장이 물었어요. 네. 어떤 기분이었어? 그냥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 순자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화가 통해요. 나랑은 대화가 안 통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느낌이에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좋아? 그건 솔직하게 말해. 나 안 화내. 순자 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다른 좋음이에요. 당신과는 다른. 어떻게 다른데? 당신은 익숙하고 편안해요. 그 사람은 설레고 두근거려요. 박 원장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과 더 있고 싶어?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 맞는 건지, 왜 틀렸다고 생각해? 저는 결혼한 여자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순자 씨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남편이라면. 나는 보통 남편이 아닌가 봐. 박 원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좋아. 비록 그게 다른 남자 때문이라도. 왜요? 나 혼자서는 내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당신 때문에도 행복해요. 아니야. 요즘 내 모습과 예전 모습은 완전히 달라. 예전엔 그냥 살고 있었지. 지금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순자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행복한데. 그날 밤 순자 씨는 다시 경비실 의자에 나가 앉았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좋다. 나 혼자서는 내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 과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요? 라디오에서는 이장희의 그건 너가 흘러나왔어요. 그건 너야, 그건 너야, 내가 사랑했던 건 너야.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일까요? 이사장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순자 씨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순자 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순자 씨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낮에는 이사장을 만나고 저녁에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생활이었죠. 오늘은 뭐 했어? 박 원장이 물으면 순자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손 잡았어? 네. 어떤 기분이었어? 좋았어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어요. 순자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이사장이 순자 씨에게 제안했어요. 부인, 하루 종일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요? 네. 어디 멀리 가서 하루만. 순자 씨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는 몇 시간씩만 만났는데 하루 종일이라니. 남편분께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할게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거예요. 순자 씨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아침 순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늦을 것 같아. 몇 시에 들어올 건데? 저녁 늦게. 아니면 내일 아침에.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순자 씨는 이사장과 함께 기차를 타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로 갔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였죠. 부인, 기분이 어때요? 새로워요. 이렇게 멀리 온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래요. 부인과 함께라서 더 좋고요. 바다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부인, 만약에 말이에요.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에 뭔데요? 부인이 자유로운 몸이라면 저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부인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사는. 순자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없어요?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고 있어요.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남편분이 특이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지. 두 사람은 해변가 작은 펜션에 방을 잡았어요. 방은 하나였지만 침대는 두 개가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부인, 이사장이 순자 씨에게 다가왔어요. 네, 저 부인을 정말 사랑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사장이 순자 씨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어요. 순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첫 키스가 이루어졌어요. 25년 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키스였어요.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괜찮으세요? 이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행복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잤지만 각자 다른 침대에서 잤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일일까?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사장과 헤어질 때가 아쉬웠어요. 부인,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네. 하지만 이런 일은 자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아요. 부담 드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어떻게 지냈어? 순자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키스까지 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 바다를 봤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네. 박 원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냥 바다만 봤어? 순자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박 원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떤 기분이었어? 떨렸어요. 좋았어?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원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질투와 흥분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가 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순자 씨는 또 경비실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사장과의 키스, 바다에서의 하루, 그리고 남편의 반응.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지? 남편에 대한 감정과 이사장에 대한 감정이 다른 건 확실했어요. 남편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동반자였죠. 이사장은 설레고 두근거리고 새로웠어요.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흘러나왔어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순자 씨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남편을 위해서? 이사장을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48살. 인생의 절반을 넘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더욱 복잡했어요. 순자 씨의 긴 밤이 계속됐어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순자 씨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순자 씨의 이상한 일상은 계속됐어요.
이사장과 만나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이제는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디 갔어? 카페에서 차 마셨어요. 뭐 얘기했는데? 그냥 일상 얘기요.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했어? 박 원장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너는 뭐라고 했어? 저도 좋다고. 박 원장은 아내의 대답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빠졌어요. 질투와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급변했어요. 순자 씨가 이사장과 만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부인, 저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을?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부인에게도 저에게도. 무슨 소리예요? 순자 씨는 당황했어요. 부인은 결혼한 여자예요. 그리고 남편분은 너무 특이해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모두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부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이사장의 말에 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일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그럼 끝내자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어떻게 살아요? 부인은 남편분과 잘 살 수 있어요. 남편분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부인,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를 위해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해요. 그날 순자 씨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박 원장이 순자 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해요. 박 원장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실망감도 있었어요. 왜? 이 관계가 잘못됐다고. 모두가 상처받는다고. 순자 씨는 계속 울었어요. 박 원장은 아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울지 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내가 결정해. 며칠 후 순자 씨는 다시 이사장을 만났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관계를 끝낼 필요 없어요. 부인, 제발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이사장은 순자 씨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계속하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제가 결정하라고 해요. 이사장은 한참 고민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남편분과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부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남편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뭘?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박 원장은 한참 생각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고, 그리고 뭔가 자극적이기도 했어. 순자 씨는 남편의 솔직한 고백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복잡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그 사람과 나 둘 다 사랑하고 있잖아. 다른 방식으로.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순자 씨는 한참 고민했어요. 저는 두 분 다 잃고 싶지 않아요.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박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도 솔직히 말할게. 네. 나는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걸 보는 게 좋았어. 처음에는. 지금은 무서워.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가버릴까봐.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네. 당신은 제 인생의 일부예요. 그 사람과는 다른. 그럼 그 사람은 제 마음의 일부예요. 박 원장은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며칠 후 순자 씨는 이사장에게 남편과의 대화를 전했어요.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복잡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나요. 하지만 더 조심스럽게, 더 신중하게.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도 이 관계를 끝내기 싫었어요. 부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소중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상한 삼각관계. 남편은 허락하고 이사장은 망설이고 자신은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고.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복잡한 감정의 뒤엉킴일까요? 라디오에서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 흘러나왔어요. 사랑이 지나가면 추억이 되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도 추억이 될까요? 순자 씨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누군가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6개월이 흘렀어요. 순자 씨의 이상한 삶은 일종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이사장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사장이 갑자기 아팠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각한 병이었어요. 부인, 저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병인데요?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이사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글쎄요. 의사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순자 씨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아파요. 뭐가 아픈데? 순자 씨는 이사장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 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많이 걱정되나 봐. 네.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박 원장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내가 이사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병원에 가봐. 뭐? 그 사람 병문안 가봐.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은데. 순자 씨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아요? 내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순자 씨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이사장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어요. 부인, 고마워요. 매일 와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남편분은 뭐라고 안 하세요? 오히려 오라고 하세요. 이사장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특이한 분이네요. 며칠 후 이사장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순자 씨는 안도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저도 살 것 같아요. 이제 곧 퇴원하시겠네요. 네. 그런데 부인. 네.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순자 씨는 불안했어요. 혹시 또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어떤 생각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부인,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뭔데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비록 그 행복이 나와 함께가 아니라도. 순자 씨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남편분이 우리 관계를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저도 부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인이 선택하는 삶을 지지해야 해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만나요.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고.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야. 당신도 그런 마음인가요? 응.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와 함께든 그 사람과 함께든. 순자 씨는 남편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 당신도 제 사랑이니까요. 다른 형태의 사랑이지만. 박 원장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상한 가족이 됐네. 그래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몇 주 후 이사장이 퇴원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사장이 박 원장에게 인사했어요. 네, 저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것 없어요. 순자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사장은 박 원장의 말에 놀랐어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주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세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 그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정말요? 응. 너를 진짜 아끼는 게 보여. 순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다시 경비실 의자에 앉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조용필의 허공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허공에 흩어져도. 순자 씨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어요. 남편의 이상한 고백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처음에는 죄책감과 혼란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감사함. 두 남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평온함.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평온함. 그리고 사랑.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밤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사랑, 이사장에 대한 사랑. 다르지만 둘 다 진짜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영원하다는 걸.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이 진짜 재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는 마음.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경비실에서 또 다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현미의 그대와 영원이었어요. 순자 씨는 일어났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사장을 만날 거예요.
함께 산책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상한 삶이지만 행복한 삶이었어요. 48살 김순자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찾았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리고 때로는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하지만 진실한 사랑. 여러분도 자신만의 사랑을 찾으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을.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재산이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부자예요. 순자 씨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하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